네, 안녕하세요.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 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. 오늘은 3월 법인 결산을 앞두고 기업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세액공제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생겼을 경우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 부담이 적지가 않습니다. 과세 표준이 2억 이상이면 2억 이상에 대해서는 20.9% 법인세가 부과됩니다.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정당하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. 기업에서 많이 놓치는 세액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 네, 첫 번째,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 공제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세히 방송도 했었기에 중요한 몇 가지만 오늘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고용 증가 근로자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되는데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 특히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많이 있었던 기업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. 외국인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인정이 되고 183일 이상의 거소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세액공제가 누락된 경우 소급에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근로자 증가가 있었던 법인은 2024년 3월 말까지 경정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신 대표님들이 대부분이고 기업에서 신청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최근에는 기업 현장에 가보면 의외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니 육아휴직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 공제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이것은 2023년 개정법에 의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중소 중견기업이, 두 번째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고 세 번째는 해당 복귀자가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 그만두지 않으면, 즉 2년 이내 퇴사를 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2022년까지는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1년이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.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준은 첫 번째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고요. 두 번째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, 세 번째는 해당 기업의 대표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육아휴직이란 말의 정의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그리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입니다. 세액공제 금액은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이 있으면 복귀 후에 그 해의 근무 기간과는 관계없이 1년간 인당 1,3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2022년까지는 복직 후 1년 연봉의 30%가 세액공제가 되었었고 그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.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 공제는 어떤 것인가요? 네,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가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해당되기가 쉽진 않지만 의외로 일부 업종에서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조건은 첫 번째, 여성이 현재 직장과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에 퇴사를 하고 2년 이상 그리고 15년 미만 지나서 입사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현재 기업과 동일 업종에서 근무했어야 하므로 동일 업종이라고 보는 기준이 문제인데 2019년 이전의 입사자는 동일 기업에서, 즉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을 했었고요. 2020년 이후의 입사자는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, 즉 동종기업에서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고용보험 업종 코드 5자리 중에서 영문 플러스 앞에 2자리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. 그 마트 같은 업종의 근무자의 경우는 같은 마트 분야 계통에서 근무한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면 해당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세액공제 금액은 2023년 세법에 의하면
인당 지방 같은 경우에 1,550만 원 공제가 되고요. 2022년 이전의 세법에 의하면 2년간 연봉의 30%였습니다. 오늘은 2024년 3월 법인 결산을 앞두고 놓칠 수 있는 세액공제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렸습니다. 자세한 내용들을 대표님들께서 다 숙지하시기는 힘드실 수가 있으니, 그러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2023년부터 많이 개정되었고, 또 기업 상황에 따라 2023년, 2024년 개정 전후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적용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연락하셔서 개정된 세법과 기존 세법 중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만 말씀하셔도 대표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세무사님들이 더욱 긴장해서 챙겨주실 것입니다. 대표님들과 근로자분이 힘들게 땀 흘리고 고생해서 법인의 이익을 남겼는데,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내어야 하겠지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길들을 잘 찾으셔서 실질적인 세후 순이익을 많이 남겨서 근로자와 대표님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, 불행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.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